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식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속의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제 영상을 보시면 최소한 돈은 잃지 않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 드릴 테니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거래량이 급증한 동방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동방이 오랜만에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1월 초에 쿠팡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들리면서 동방은 쿠팡의 관련주로 떠올랐고 1월 8일까지만 해도 2,320원으로 마무리됐던 주가가 3일 만에 5,080원까지 올랐고 1월 14일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요즘에는 B2라 불리는 즉 돈을 빌려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투자 경고 이 딱지가 붙으면 B2가 안 되고 한 번만 또 넘어가면 이제 투자 경고를 넘어서 투자 위험이 돼서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잠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경고를 받았던 동방 또한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2월 2일 투자 경고가 풀렸고 투자주의가 되면서 또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한때 쿠팡은 티몬 위메프와 함께 소셜 커머스 간의 미친 듯한 치킨 게임을 벌였는데 2015년 로켓 배송 서비스가 대박이 터지면서 이제는 어엿한 이커머스 회사로서 쿠팡이 승자가 된 것 같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전통적인 유통업계도 온라인만이 살 길이다 라며 이커머스로 뛰어들고 있는데 쿠팡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요즘은 배달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배달의 민족만 시켜 먹는데 아니 매일 늦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쿠팡이츠는 진짜 미친듯이 빨리 와서 요즘에는 쿠팡이츠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쿠팡은 OTT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합 플랫폼으로 한국의 아마존이 되어가려는 쿠팡입니다. 그런 쿠팡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들려왔고 대체 그래서 쿠팡 관련주가 뭐야? 쿠팡이 잘 나가면 또 누가 잘 나가는데? 라면서 관련주가 떠올랐습니다. KTH와 동방입니다. 쿠팡 OTT 관련된 기업이 KTH고요. 물류 관련된 기업이 동방입니다. 오늘은 동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방은 전국의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에서 큰 틀로 보면 항만하역, 육상운송, 해상운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항만하역의 매출 비중이 31.8%, 화물자동차 운송, 이게 육상운송인데 이게 41.3%, 그리고 선박운송, 즉 해상운송이 26.2%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동방은 인천, 목포, 울산, 평택 등에서 항만하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육상운송보다 항만하역이 매출이 높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빨간색, 동방은 2018년 쿠팡과 육상운송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기점으로 점점 육상운송의 매출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 동방의 1위 사업 항만하역보다 매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동방은 쿠팡과 함께 날아갈 수 있을까요? 정확한 쿠팡과 동방의 관계, 이슈는 호재와 악재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주가 분석, 재무제표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동방 주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투자 경고에서 투자주의로 풀리면서 동방은 장 시작과 동시에 급하게 올라가는 듯 해 보였으나 점점 거래량이 줄고 주가도 점점 내려왔습니다. 왼쪽에는 동방의 5년간 주가인데요. 동방은 오랜 기간 동안 크게 관심을 받진 못했어요. 심지어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 초에도 크게 동방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만한 게 쿠팡이 이렇게까지 커질 만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19년, 2020년 동안
쿠팡이 몸집을 키워왔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서야 동방이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라고? 미쳤다 가자! 라고 하면서 1월 8일 2,320원이던 게 3일 만에 2배 이상 뛰어버립니다. 그렇게 투자 경고 종목이 되었으나 오늘 2월 2일에 투자 경고가 풀리고 투자주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투자 경고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동방 재무제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기별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채는 19년 4분기와 20년 1분기에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나 많이 갚아서 부채가 그래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상으로만 그렇고 자세히 보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55%입니다. 부채 비율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연간 재무상태표 때 이제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해 보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기별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점점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9년 3분기에는 1,626억의 매출을 일으킨 반면 2020년 3분기에는 1,388억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엥? 코시국이라서 택배 많이 시키고 쿠팡도 많이 시키던데 왜 매출액이 줄어? 하실 텐데 화물 자동차 운송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으로 항만 하역과 선박 운송, 특히나 중국 쪽에 포션이 많은 선박 운송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 매출액은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은 46억으로 적자까지는 아닙니다. 연간 재무상태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2015년 부채 비율이 443%, 16년에 294%로 줄어드나 싶었지만 17년에 328%, 325% 이렇게 늘어났고요. 19년에는 443%로 부채 비율이 또 늘어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 다른 운송기업들도 높은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핫하게 떴던 세방입니다. 다른 이슈 때문에 더 핫해졌지만 세방 자체는 물류기업입니다. CJ 대한통운, 한진, KCTC 연간 재무상태표 그래프인데요. 부채가 다들 늘고 있네? 그래 동방이 최근에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동방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세방은 부채 비율이 20%이던 게 늘어나서 35%가 됐으며 대한통운은 90%이던 게 요즘에 많이 늘어나서 150%, 한진은 얘네는 원래도 높았지만 그래도 236%, 근데 한진도 좀 위험한 모습이긴 합니다. KCTC는 115%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방 부채 비율이 443%라고 했잖아요. 같은 운송기업이라고 해도 동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각 기업별 매출 비중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동방은 육상운송이 41%를 차지하긴 하지만 원래 항만하역에 더 중점을 두는 기업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매출이 더 많았죠. 육상운송 빼면 한 60% 이상이 항만하역, 선박운송 이쪽입니다. 세방은 하역도 있긴 하지만 운송과 보관에서 매출이 80% 이상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하역도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글로벌 사업, 택배 등에서 모든 매출이 일어납니다. 한진 또한 하역과 해운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17%의 매출밖에 안 됩니다. KCTC도 하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역에서 14%, 운송과 보관에서는 85%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을 쿠팡 소스로 알고 많이들 들어오셨을 테지만 동방은 항만 하역이 중점이고 최근에 육상 운송으로 발을 넓혀서 쿠팡과도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는 동방의 계열사들인데요. 대부분 항만 하역, 항만 시설 관리 그러한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항만 하역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커다란 컨테이너랑 상품들을 하역하려면 어마무시한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만공사 부채 높다, 항만하역, 항만사업
여기가 부채가 높다는 것은 항상 있어온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연간 재무상태표를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자세히 보면 유형자산, 즉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항만 시설, 항만 보관, 물류 보관 등의 많은 비중이 있어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수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매출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은 항만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는데 2016년에 조선업 수주 절벽으로 매출액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015년과 비교해서 1,600억 가까운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2019년에는 2015년보다 매출액이 늘어났는데요. 예전과 같이 다시 비슷한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에 대한 기업 소개,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해봤습니다. 쿠팡 나스닥 상장 소식에 동방이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동방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동방은 항만 하역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아주 위험한 재무 구조도 항만 하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건 알겠고 그래서 동방이 쿠팡이랑 같이 날아갈 수 있냐고 없냐고. 일단 먼저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쿠팡 소스만으로는 날아가기에는 힘이 좀 딸리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괜찮은 전망이 있어 쿠팡 소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소스들과 함께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날아갈 힘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방 회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은 쿠팡과 2018년 12월 18일 4년간 쿠팡 물류 전담 운송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520억입니다. 18년에도 19년에도 그리고 2021년 1월 7일까지 잠잠하던 주가는 1월 8일 이후로 미친 듯이 뛰었고 오늘까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총이 900억에서 1900억이 됐습니다. 쿠팡과의 계약금은 520억이고 이미 2019년, 20년, 2년을 했으니까 이제 21년, 2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밖에 안 남았고 아직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아닌데 시총은 계약금의 2배 이상이 스며들어간 듯한 모양새입니다. 악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동방에게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 호재를 설명하기 전에는 일단은 쿠팡 그리고 물류 이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쿠팡 물류하면 쿠팡맨이 직접 집으로 가져다 주는 것과 상품들이 이제 쿠팡 물류센터로 가는 이러한 두 가지 물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쿠팡에서 시키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새벽에 배송시킨 것도 당일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것은 쿠팡이 직매입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방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이제 쿠팡 허브로 보내고 쿠팡 허브에 있는 것을 쿠팡 캠프로 보내는 이러한 간선 물류를 동방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거나 쿠팡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에게 느끼는 매력은 로켓 배송이잖아요. 판매자도 로켓 배송으로 판매를 하는 게 매출이 훨씬 높으니까 로켓 배송에 입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로켓 배송에 입점을 하면 상품들을 어떻게 보내냐? 이거를 택배로 쿠팡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밀크런 방식을 통해서 입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량이라면 판매자들이 택배로 입고시켜도 되지만 수량이 많아지면 쿠팡의 밀크런을 이용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보통은 각자 거래처에서 나온 상품들이 트럭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반면에 밀크런 방식은 여러 거래처를 돌면서 상품을 모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트럭 적재 효율이 낮고 트럭 운행 대수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밀크런을 이용하면 여러 곳을 들리면서 트럭을 쌓기 때문에 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효율도 높이고 그만큼 트럭을 운행할 대수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쿠팡과 같은 기업은 물류 창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수많은 상품들을 직매입하면서 재고를 쌓아두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밀크런을 이용하면 필요한 상품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물류 창고에 많은 상품을 놔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도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 밀크런을 이용하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방 회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유통 경쟁력을 더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당사는 우수한 영업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쿠팡 밀크런 운송 및 간선 운송 사업 진출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물류 시장으로서의 사업 영역 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간선 운송, 밀크런 운송으로 쿠팡과 2018년에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같은 해에 홈플러스와 TPL 3자 물류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며 110억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업계가 체질 개선을 해서 이커머스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머, 쟤네 이커머스 하려면 밀크런 중요할 텐데. 밀크런 하면 여러 업체들 돌면서 가져오니까 택배율도 높고 회사에서는 재고도 관리하기 편하고 빠르고 장점 엄청 많은데 많이 쓰겠네? 심지어 우리 동방에는 쿠팡에서 밀크런 잘하는 것도 보여줬잖아.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신선식품 관리도 해봤을 거 아냐. 하면서 행복 회로를 굴려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동방의 10년간 주가를 보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동방은 쿠팡으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만 하역, 해운 운송 이쪽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 해운 운송업 이쪽 경기가 많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동방의 주가는 한때는 7,000원으로 잘 나갔다라고 해야 하나? 여튼 높던 시기도 있었으나 그게 흘러내려와서 2,000원에서 이제 약 8년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동방 회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제적인 해운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조선 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국내 물동량 회복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중국 철강 산업은 구조조정으로 국내 수입 물량은 감소할 것이며 국내 해운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내 철강 제품의 수요 대비 공급 초과가 지속될 것이다. 포스코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동방의 지역별 고객과 매출인데 국내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중국도 비중이 높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시국과 중국 철강 산업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매출액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에 대한 건데요. 포스코는 오랫동안 동방을 먹여 살려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왔고 그리고 당장 지금도 크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까 행복 회로를 돌린 것처럼 화물 자동차 운송, 육상 운송 쪽에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쿠팡과 계약을 맺었던 2018년부터는 항만 하역 그리고 선박 운송보다 이제 육상 운송에서 매출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만에서 눈물을 흘렸다면 육상 운송에서는 행복 회로를 돌리며 체질 개선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드래곤플라이에서도 얘기했는데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는 그 다음 4단계 쇠퇴기로 가거나 재성장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 항만, 해양 운송에서 큰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조금은 동방이 변화에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8년 동안 2,000원대였죠. 그래도 쿠팡과의 밀크런을 잘했고 홈플러스와도 유통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커머스 시기에서는 그래도 재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확 날아가기에는 엉덩이가 조금 무겁습니다. 아니, 너무 무겁습니다. 항만 기업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유형자산 인프라 구축에 필요했던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20년 3분기 기준 355%입니다. 행복 회로를 진짜 막 돌려서 진짜 잘 나갈 거야, 확 날아갈 거야 해도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성장은 하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쿠팡 소식에 3연상 하는 등 미친 듯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투자 경고, 투자 주의가 붙으며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지만 뉴스 보니까 3월 이렇게도 나오던데 나중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이제 또 쿠팡 관련주 동방 하면서 광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동방이 성장해서 2,000원에 있던 박스권의 주가에서는 벗어나긴 하겠지만 높은 부채 비율이 만들어낸 무거운 엉덩이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광기와 비슷하게 주가는 나중에 또 오르겠죠. 그에 맞게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급하게 올라가는 주가는 급하게 내려가기 마련이니까 저는 조정 때까지 스스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